그는 자신의 100회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다. 알라는 행동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노인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벌써 말름 쇼핑 마을에 위치한 양로원 2층의 자기 방 창문을 열었고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이 고개에 가까운 동작으로 그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사실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니 이날 알라는 100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양로원 라운지에서 1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시장도 초대되었고 한 지역 신문도 달려왔다. 지금 노인들은 모두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고 기다리는 중이었고 성질머리 고약한 알리스 원장을 위시한 양로원 직원 일동들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파티의 주인공만 불참하게 될 예정이었다. 그는 밤색 재킷과 밤색 바지 차림이었다. 발에도 같은 색 펠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누가 봐도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모양새였다. 이 세상 그 누가 나이 100살이 되어도 우아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100회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다. 이 또한 이 나이에는 아주 희귀한 일이었으니 이 나이까지 이른다는 사실 자체가 흔치 않은 까닭이다. 알라는 자기 방에 다시 기어올라가 신발을 신고 나오는 게 어떨까 하고 얼핏 망설였다. 하지만 재킷 안주머니 속의 지갑이 불룩하게 만져지는 느낌에 이대로 떠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친 김에 그대로 튀어버리는 편이 나았다. 고개를 돌려 양로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거처가 되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꼭 여기서 죽어야 한다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다른 때, 다른 곳에서 죽는다고 하여 문제될 게 없지 않은가? 100세 노인은 오줌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길을 떠난다. 먼저 공원을 가로지른 다음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이 마을을 가끔씩 떠들썩하게 만들곤 하는 놀이 장터가 서는 널찍한 공터를 지났다. 그렇게 몇백 미터 정도 걸은 알라는 이 고장의 큰 자랑거리인 중세교회당 뒤편에 있는 한 무덤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릎을 조금 쉬게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엉덩이를 깔고 앉은 묘석 아래에 누워있는 헨닝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헨닝이라는 친구는 그보다 자그마치 61년이나 먼저 세상을 떴다. 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헨닝이 왜 39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혔으리라. 하지만 알라는 그것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그는 불현듯 자기가 저 양로원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그만 죽어야지 라고 되낸 것이 크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몸뚱이는 늙어서 삭신이 쑤실지라도 알리스 원장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실컷 돌아다니는 일이 이 친구처럼 6자 땅 밑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100회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무릎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헨닝과 작별을 고한 다음에 이 대책 없이 시작된 도피 행각을 계속해 나갔다. 알라는
남쪽 방향으로 공동묘지를 가로질렀다. 돌담 저편에는 버스터미널이 있었다. 그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비척비척 역사로 들어갔을 때 대합실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라는 대합실에 있는 승객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홀 저쪽 구석에 키가 꽝청한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긴 금발머리는 기름기로 쩔어 있었고 하관은 성긴 턱수염으로 덮여 있으며 등짝에는 Never Again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킷을 걸친 사람이었다. 마침내 창구에 도착한 알라는 왜소한 사내에게 물었다. 혹시 어떤 목적지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는 대중교통수단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차표 값은 얼마나 되는지. 왜소한 사내는 피곤해 보였고 이렇게 되물었다. 3분 후에 202번 버스가 스트렝네스 방면으로 출발하는데 이거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알라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백세 노인은 비어있는 벤치에 홀로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양로원에서 그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빌어먹을 파티는 오후 3시, 다시 말해 12분 후에 시작될 터였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릴 거고 그러고는 난리가 날 거였다. 슬며시 미소를 짓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군가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견눈으로 발견했다. 청년은 알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걸음을 멈추고는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헤이! 청년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알란이 자기 트렁크를 봐주기를 원했다. 청년은 마지막 문장은 듣지도 않았다. 알란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몸을 획 돌려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백세 노인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또 청년의 무례한 태도에 특별히 역정이 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청년에게 일말의 호감도 느끼지 못했으며 아마도 이 점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모종의 영향을 끼쳤으리라. 202번 버스는 청년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직후에 도착했다. 알라는 고민에 빠졌다. 버스를 쳐다본 다음 트렁크를 내려다보았고 또 버스를 쳐다본 다음 트렁크를 내려다보았다. 버스 기사는 친절하고도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인이 큰 트렁크를 버스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알라는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기사의 코 밑에 50크로나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 생각으론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소? 버스 기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어디까지 가려는데 그 요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승객들은 봤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웃었다. 그런 다음 요금표를 살펴보고는 비링의 정류장까지 갈 수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사실 어디가 됐든 상관없었다. 버스 기사는 훔친 트렁크를 운전석 뒤에 짐칸에 실은 뒤 그에게 티켓과 거스름 돈 2크로나를 내주었다. 알라는 차의 맨 앞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차창을 통해 터미널 건물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기사가 기어를 1단으로 놓고 시동을 걸었을 때도 화장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알라는 부디 청년이 변기 위에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빌었다. 화장실을 나오면 큰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노인은 자기가 왜 트렁크를 훔칠 생각을 했을까 자문해 보았다. 그냥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니면 주인이 불안당 같은 녀석이라서, 아니면 트렁크 안에 신발 한 켤레와 심지어 모자 하나까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자신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 중에는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뭐 인생이란 게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가끔은 변덕을 부릴 수도 있는 일이지. 그가 좌석에 편안히 자리를 잡으며 내린 결론이었다. 버스가 비에르다멘을 지날 때 종각에서 셋이 종이 울렸다. 알라는 오늘 하루가 사뭇 만족스러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낮잠을 즐길 시간이었기 때문이다.